운동은 건강에 좋다는 말 아마 수백 번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운동은 우리 몸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너무 익숙한 이 말이 때로는 운동은 무조건 해야 한다. 운동은 많이 할수록 좋다는 식의 오해를 낳고 있다는 거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운동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무리하게 시작하거나 몸에 맞지 않는 운동을 지속하면서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건강해지려고 운동했는데 허리가 나갔어. 걷기 운동하다가 발목이 접질렸어. 운동만 하면 무릎이 더 아파져. 사실 운동 자체가 문제인 경우는 드뭅니다. 대부분은 운동을 하는 방식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시니어에게는 젊은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운동 원칙이 필요합니다. 이 나이에는 어떻게 하느냐가 얼마나 하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시니어분들이 자주 빠지는 위험한 운동 습관들을 하나씩 짚어드릴 겁니다. 운동을 열심히 하려는 마음은 너무나 좋은데 그 방식이 잘못되어 오히려 병을 부르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예를 들어 준비 운동 없이 갑자기 달리기를 한다든가 무릎이 아픈데도 참으며 계단을 오르내리는 습관처럼 말이죠. 시니어 건강을 해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좋은 운동을 잘못된 방식으로 하는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더 해로운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니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시니어 운동 습관 8가지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겁니다. 각 습관이 왜 위험한지,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습관을 어떻게 바꾸면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는지도 함께 설명드릴게요. 특히 영상 후반부에는 운동이 약이 되게 만드는 실천 가이드도 담겨 있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무조건 많이 하는 운동이 아니라 내 몸에 맞게 잘하는 운동이 진짜 건강을 만듭니다. 이 영상이 끝난 후에는 운동이 무섭다는 걱정 대신 운동이 든든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의 몸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운동 안내서가 되어드릴 겁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지만 운동에서는 잘못된 시작이 반 이상을 망칠 수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에게 가장 흔하고 위험한 운동 습관 중 하나가 바로 갑작스럽게 무리한 운동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랜만에 결심하고 운동화를 신었는데 그날부터 1시간을 걷고 다음 날은 언덕을 뛰고 그 다음 날은 무릎이 퉁퉁 붓고 이런 악순환 혹시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문제는 대부분의 시니어가 한동안 운동을 쉬다가 어느 날 이제 건강을 챙겨야지 하며 마음먹고 갑자기 젊은 시절처럼 운동을 시작한다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시간이 지나면 근육량도 줄고 관절의 유연성도 떨어지며 심장과 폐의 기능도 예전만 못합니다. 쉽게 말해 몸은 예전의 내가 아니라는 말이죠. 그런데도 운동량은 과거 기준으로 하게 되면 몸은 바로 반기를 듭니다. 특히 관절과 인대는 갑작스러운 자극에 민감합니다. 천천히 자극을 주면 잘 따라오지만 갑자기 무리한 동작이나 긴 시간의 운동을 하면 미세 손상이 누적돼 통증으로 나타나게 되죠. 예를 들어 평소 앉아만 지내던 분이 갑자기 하루 일만 보를 걸으면 그날 밤부터 무릎과 발목이 욱신거리기 시작하고 몇 번 반복하면 만성 통증으로 바뀌게 됩니다. 결국 운동으로 건강을 챙기려다 오히려 더 못 움직이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또 심혈관계에 부담을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숨이 찰 정도의 운동을 갑자기 시작하면 심장이 급격히 뛰고 혈압이 오르며 드물게는 어지럼증이나 가슴 통증, 심지어 심장에 무리가 와서 쓰러지는 응급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협심증이 있는 분들은 무리한 운동이 몸을 깨우는 자극이 아니라 건강을 위협하는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은 급하게가 아니라 천천히가 핵심입니다. 운동을 처음 시작할 때는 욕심을 내지 않고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부터 관찰하는 게 먼저입니다. 처음에는 5분 걷기부터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10분, 그 다음은 15분,
이런 식으로 일주일 단위로 시간을 조금씩 늘리는 게 이상적입니다. 우리 몸은 시간을 들이면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다음 날의 느낌입니다. 운동 후 근육통이 아주 약하게 있고 다음 날 가볍게 피로감이 느껴지는 정도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관절이 붓거나 통증이 강해지고 걷기가 힘들어진다면 운동량을 줄여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면 회복이 더디고 반복되면 만성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73세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오랫동안 운동을 안 하시다가 친구의 권유로 헬스장에 등록하셨는데 처음부터 러닝머신을 30분 뛰고 스쿼트를 20번씩 하셨다고 하더군요. 그 결과 일주일 만에 허리 통증으로 진료실에 오셨고 이후 2주간 운동을 쉬셔야 했습니다. 이분도 내가 이 정도도 못 견디는 줄 몰랐다고 하셨지만 사실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몸에 맞게 천천히 시작해야 오래가는 법이죠. 운동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갑작스러운 운동은 단기적으로는 성취감을 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관절과 근육, 심장에 큰 부담이 됩니다. 운동을 오래 하려면 천천히 시작해야 한다는 이 원칙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이어서 많은 분들이 흔히 놓치는 또 다른 위험 습관, 바로 준비 운동 없이 본 운동에 바로 들어가는 습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시니어에게 특히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왜 그런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안전한지 바로 이어서 알려드릴게요. 아침에 산책을 나가거나 헬스장에 도착하면 많은 분들이 시간 아까우니까 바로 시작해야지라는 생각으로 본 운동부터 하곤 합니다. 걷기면 걷기, 자전거면 자전거, 기구 운동이면 바로 들어가는 거죠. 하지만 시니어에게 이 습관은 가장 위험한 운동 실수 중 하나입니다. 준비 운동 없이 운동을 시작하는 건 마치 예열 없이 갑자기 차를 고속도로에 몰아붙이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엔 괜찮아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큰 고장을 부르게 되죠.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준비 시간이 더 필요해집니다. 특히 관절 주변의 인대와 근육은 젊을 때보다 딱딱해지고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쉽게 말해 잠에서 막 깨어난 몸은 아직 관절에 윤활유가 돌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갑자기 계단을 오르거나 빠르게 걷거나 웨이트 기구를 들면 관절과 근육에 강한 충격이 가해져 부상 위험이 확 높아집니다. 준비 운동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순환을 깨우는 역할 때문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다가 갑자기 운동을 시작하면 심장 박동수가 급격히 올라가고 혈압도 순간적으로 튀어오릅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협심증이 있는 시니어에게는 이 순간적인 변화가 어지럼증, 가슴 통증, 심하면 실신이나 심장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준비 운동은 심장을 서서히 깨워서 몸 전체가 운동에 안전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단계입니다. 그럼 어떤 준비 운동을 해야 할까요? 무조건 복잡할 필요는 없습니다. 간단한 동작 몇 가지로도 충분합니다. 먼저 목부터 시작해 천천히 돌려주시고 어깨를 앞뒤로 돌려주세요. 그 다음은 팔을 좌우로 흔들고 손목과 손가락을 돌립니다. 이어서 허리와 무릎, 발목까지 가볍게 돌려주면 좋습니다. 이 모든 동작은 세게가 아니라 부드럽고 천천히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걷기나 자전거를 하기 전이라면 제자리에서 12분 정도 천천히 걷거나 가볍게 다리를 들어 올리는 동작으로 몸에 열을 내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게 바로 관절과 근육에 지금 곧 움직일 준비를 하라고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심장과 폐도 이 신호를 받고 서서히 기지개를 켜게 되죠.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준비 운동은 운동의 전 단계일 뿐 아니라 관절 건강의 보험입니다. 5분만 투자하면 한 달짜리 무릎 통증을 예방할 수 있고 10분만 몸을 풀어주면 허리 삐끗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냥 운동을 해도 큰 문제가 없었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운동을 오래 하고 싶다면 운동 전에 반드시 준비 운동부터 챙기셔야 합니다. 제가 아는 65세 여성분은 걷기 운동만 하셨지만 늘 무릎이 아프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확인해보니 준비 운동은 전혀 하지 않으시고 집 문 열고 바로 빠른 걸음으로 걷기 시작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준비 운동을 매일 5분씩만 추가하셨는데 한 달 만에 무릎 통증이 줄어들고 걷기가 훨씬 편해졌다고 하셨어요. 아주 좋은 예시죠. 준비 운동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몸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운동 전 이 510분의 습관이 관절과 심장을 지켜주고 운동을 안전하게 이어가게 하는 가장 현실적인 건강 습관입니다. 다음으로는 호흡을 참거나 억지로 버티며 하는 힘 운동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특히 혈압이 있는 분들이 주의하셔야 할 내용입니다. 운동 중에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버텨야 돼요. 끝까지 힘주세요. 숨 참지 말고 더 밀어보세요. 그런데 문제는 막상 운동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숨을 멈추고 버티게 된다는 겁니다. 특히 웨이트 운동이나 근력 강화 운동을 할 때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죠. 문제는 이 숨을 참는 습관이 시니어 건강에는 매우 위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숨을 참으면 순간적으로 복압과 혈압이 확 올라갑니다. 복압이라는 건 배 안의 압력인데 이를 억지로 올리면 우리 몸 안에서 피가 잘 안 통하게 되고 뇌와 심장에 부담이 가게 됩니다. 특히 고혈압,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는 이게 아주 치명적입니다. 갑작스러운 혈압 상승은 뇌출혈, 실신, 협심증 발작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운동 중 가장 위험한 순간은 무게를 밀거나 드는 그 순간입니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게를 이기기 위해 숨을 멈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절대로 피해야 할 습관입니다. 대신 내쉬는 호흡에 맞춰 힘을 주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아령을 들 때는 들면서 숨을 내쉬고 내리면서 다시 들이마시는 식으로 호흡을 조절해야 합니다. 이 원칙은 걷기나 계단 오르기처럼 단순한 운동에도 적용됩니다. 오르막을 오르거나 숨이 찰 때 본능적으로 숨을 멈추게 되지만 오히려 그럴수록 숨을 천천히 깊게 내쉬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때 배를 부풀렸다가 천천히 조이면서 내쉬는 복식 호흡을 함께하면 산소 공급이 원활해지고 심장이 덜 부담스러워집니다. 시니어 분들 중에는 운동은 참는 거야, 힘들어야 효과 있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시니어의 운동은 버티는 게 아니라 조절하는 것입니다. 숨을 참으며 버티는 운동은 우리 몸을 강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갑작스러운 사고를 부르는 위험한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69세 남성 환자분은 아령을 들며 하루에 100개씩 팔 운동을 하셨는데 어느 날 운동 도중 갑자기 어지러워서 쓰러지셨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검사해보니 운동 중 호흡을 멈추는 습관 때문에 순간 혈압이 치솟았고 뇌에 일시적인 혈류 감소가 온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그 이후부터는 숨쉬는 연습부터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런 위험을 피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첫째, 소리내며 운동하기입니다. 숨을 내쉴 때 후 소리를 내면 자신도 모르게 참는 걸 방지할 수 있습니다. 둘째, 거울 보며 표정 체크하기입니다. 얼굴이 빨개지거나 인상이 찌푸려진다면 이미 호흡이 멈췄다는 신호입니다. 셋째, 운동 중 간간히 말 걸기입니다. 숨이 찼을 때 말이 안 나오면 과도한 운동이거나 호흡을 멈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운동은 내 몸과의 대화입니다. 힘을 주는 타이밍과 호흡의 리듬을 일치시키는 것, 그게 바로 시니어에게 가장 필요한 운동 기술입니다. 숨 쉬는 운동을 하면 숨이 붙고 숨을 잘 쉬면 오래 살 수 있습니다. 복잡한 동작보다도 호흡 하나가 시니어 건강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또 다른 위험 습관, 바로 운동 강도를 남과 비교하거나 젊을 때 기준으로 하는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존심보다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하는 이유,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운동을 하다 보면 이런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저 사람은 30분도 걷는다더라. 예전에는 내가 하루에 수영을 1000m씩 했었지. 이 정도는 해야 운동이지. 문제는 이런 말들이 시니어 분들의 운동 습관에 잘못된 기준을 만들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즉, 지금 내 몸이 어떤 상태인지보다는 남이 하는 만큼 또는 내가 예전에 했던 만큼을 기준으로 삼고 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시니어 운동의 핵심은 절대 비교가 아닙니다. 비교는 독이고 나에게 맞는 속도가 정답입니다. 젊을 때 기준으로 생각하거나 주변 사람과 운동 강도를 맞추는 순간 몸에 과부하가 걸리고 그 결과로 통증이나 부상, 피로 누적이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한 가지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68세 남성 환자분이셨는데 예전에 등산을 자주 다니셨대요. 그래서 건강을 위해 다시 시작하셨는데 예전처럼 한 번에 3시간을 오르셨죠. 결과는 무릎과 허리 통증이 심해져서 한 달 넘게 물리치료를 받으셨습니다. 그분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전엔 괜찮았는데 왜 이리 금방 아프죠?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지금의 내 몸은 예전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근육량, 관절 유연성, 심폐기능, 균형 감각 모두 60대 이후부터는 점차 줄어들게 됩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생리현상이고 잘못된 것도 부끄러운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운동도 그에 맞춰 조절해야 합니다. 즉, 지금의 몸 상태가 나만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죠. 또한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습관도 문제입니다. 같은 나이인데 저 사람은 빠르게 걷고 나는 천천히 걷는다고 해서 나는 너무 약한가? 라고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건 운동 후 피로감이 어느 정도인가,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았는가, 내일도 다시 운동하고 싶은 기분이 드는가입니다. 이 3가지가 모두 괜찮다면 그게 가장 이상적인 운동 강도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체력도 하루에 따라 다르다는 점입니다. 어떤 날은 몸이 가볍고 어떤 날은 무거울 수 있습니다. 그날의 컨디션을 무시하고 무조건 정해진 분량을 채우려고 하면 몸은 언젠가 그 무리의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몸이 괜찮으면 조금 더, 무거우면 조금 덜이라는 융통성 있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운동 강도를 조절하는 실질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말하면서 할 수 있는 정도가 적당한 강도입니다. 걸으면서 짧은 문장을 말할 수 있으면 적당하고 말이 전혀 안 나오면 강도가 과합니다. 둘째, 다음날 피로감이 거의 없는 정도가 좋습니다. 운동 다음날 근육통이 심하거나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다면 운동 강도를 줄여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셋째, 즐거움이 있는 정도로 유지해야 합니다. 억지로 참고 힘들게 끌려가는 운동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반대로 운동하는 게 기다려지고 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강도는 내 몸에 딱 맞는 것입니다. 건강은 오래 유지할 수 있을 때 의미가 있고, 그러려면 내게 맞는 속도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는 젊을 때 나와의 경쟁을 멈추고 지금의 나에게 가장 필요한 운동을 선택해야 할 시간입니다. 잘하는 운동이 아니라 지속할 수 있는 운동, 내가 즐길 수 있는 운동이 진짜 건강을 만들어줍니다. 이어서 시니어 운동의 흔한 실수, 운동 후 바로 쉬거나 아무 정리 없이 끝내는 습관이 왜 위험한지, 그리고 정리 운동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운동을 마친 뒤 많은 분들이 하는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끝났다는 안도감에 운동을 멈추고 바로 앉거나 누워서 쉬어버리는 습관입니다. 특히 숨이 찼을 때 힘들다며 얼른 벤치에 앉거나 바닥에 털썩 주저앉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 습관이 시니어에게는 뜻밖의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운동은 단지 움직이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운동이 진짜로 몸에 좋은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마무리하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쉽게 말해 운동이 몸을 깨우는 자극이라면 정리운동은 그 자극을 흡수하고 회복시키는 과정입니다. 이 마무리 과정을 생략하면 몸은 긴장한 채로 남게 되어 회복이 늦어지고 오히려 피로가 더 누적됩니다. 가장 흔한 문제가 심장 부담입니다. 운동 중에는 혈액이 다리와 팔 같은 근육 쪽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멈추면 혈액이 몸통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시간이 걸리면서 머리가 어지럽거나 심하면 실신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특히 심장질환이 있거나 기립성 저혈압이 있는 시니어분들에게는 아주 위험한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근육 내 노폐물 정체입니다. 운동을 하면 근육에 피로물질, 특히 젖산이라는 노폐물이 쌓이는데 정리운동을 통해
이 노폐물을 천천히 흘려보내야 다음날 덜 아픕니다. 반면 운동을 딱 멈추고 바로 쉬어버리면 이 노폐물이 근육에 그대로 남아 통증과 뻣뻣함으로 이어지게 되죠. 그렇다면 어떤 정리 운동이 좋을까요? 복잡할 필요 없습니다. 운동을 마친 직후 운동 강도를 절반 이하로 천천히 줄여가는 게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걷기를 했다면 마지막 5분은 아주 느린 속도로 걸으며 호흡을 고르고 스트레칭을 함께 하면 됩니다. 손목, 발목, 무릎, 허벅지, 허리, 어깨 순서로 1015초씩 가볍게 늘려주는 스트레칭이 이상적입니다. 이 과정은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 관절에 남은 부담을 줄여주는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정리운동에서 중요한 건 긴장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심호흡을 하며 가슴을 열고 팔을 벌려 부드럽게 흔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심장 박동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이것을 운동 후 몸과의 인사라고 표현합니다. 몸이 애써준 만큼 수고했어 하고 풀어주는 과정이 바로 정리운동인 거죠. 또 정리운동과 함께 중요한 것이 운동 후 수분 보충입니다. 땀을 흘리면 생각보다 많은 수분과 전해질이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바로 앉거나 쉬기만 하고 물을 마시지 않으면 탈수로 인해 어지럼증이나 피로감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동 후에는 반드시 물 한 컵 이상을 마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미지근한 물이 몸에 더 잘 흡수됩니다.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운동 후 찜질도 정리의 일부로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무릎이나 허리에 약간의 통증이 느껴진다면 따뜻한 수건을 15분 정도 대주는 것만으로도 회복이 빨라집니다. 반대로 붓거나 열감이 있다면 얼음 찜질이 더 효과적입니다. 정리운동은 절대 사소한 과정이 아닙니다. 이것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다음 날의 컨디션, 한 주의 건강 상태, 그리고 장기적인 운동 지속력까지 달라집니다. 운동을 잘 마무리하면 그날의 피로는 줄어들고 몸은 다시 새로운 에너지를 준비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시니어에게 특히 위험한 습관, 바로 무릎 꿇기, 쪼그려 앉기, 계단에서 무릎 꺾이는 동작처럼 관절을 혹사시키는 자세와 동작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관절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피해야 할 움직임들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운동을 잘하고 식단을 챙기고 정기적으로 병원도 다니는데도 무릎이 계속 아프다는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이유를 일상 속에서 찾지 못하죠. 그 중에서도 가장 흔하면서도 치명적인 원인이 바로 잘못된 자세입니다. 특히 무릎 관절은 시니어에게 가장 약해지기 쉬운 부위인데요. 이 무릎을 망가뜨리는 대표적인 습관이 바로 무릎 꿇기와 쪼그려 앉기, 그리고 계단에서 무릎이 꺾이는 동작입니다. 먼저 무릎 꿇기. 우리 세대에게는 무릎 꿇는 자세가 익숙합니다. 바닥에서 식사할 때, 방바닥에 앉을 때, 청소할 때 자연스럽게 무릎을 꿇거나 쪼그리고 앉게 되죠. 그런데 이 자세는 무릎 연골에 압력을 집중시키는 매우 위험한 자세입니다. 특히 이미 관절염이 있거나 연골이 얇아진 상태라면 무릎을 꿇는 것만으로도 통증이 심해지고 염증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쪼그려 앉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세는 무릎을 120도 이상 굽히게 되면서 무릎 앞부분, 즉 슬개골 아래에 큰 압력이 가해집니다. 특히 오래 쪼그리고 앉은 후 일어설 때 무릎이 뚝하고 소리가 나거나 갑자기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흔하죠. 무릎 뒤쪽 인대와 관절낭에도 부담이 가해지기 때문에 관절 전체가 쉽게 약해질 수 있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도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계단을 오를 때는 괜찮지만 내려올 때 무릎이 아프다고 하십니다. 이유는 계단을 내려올 때 체중의 23배가 무릎 관절에 실리기 때문입니다. 특히 몸의 균형이 앞으로 쏠리면서 무릎이 꺾이듯 접히게 되는데 이때 충격이 고스란히 연골에 전달되죠. 그래서 계단 운동은 조심해야 하며 특히 관절이 약하신 분들은 피하거나 꼭 보조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자세들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바닥 생활에서 의자 생활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밥상 대신 식탁, 좌식 생활 대신 입식 생활로 조금씩 바꿔가야 합니다. 방바닥에 앉기보다 의자에 앉고
무릎을 꿇는 대신 쿠션이나 낮은 의자에 무게를 분산시키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청소나 정리할 때 쪼그려 앉기보다 무릎을 굽히지 않고 허리를 살짝 숙여서 하거나 의자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바꿔보세요. 처음엔 어색하지만 무릎 통증이 줄어드는 걸 느끼면 그 중요성을 실감하게 됩니다. 계단을 내려올 때는 한 발 한 발 천천히, 난간을 반드시 잡고 체중을 앞쪽 무릎이 아닌 뒷발에 실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엘리베이터나 경사로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운동 삼아 계단을 오르겠다고 일부러 무리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시니어에게 계단은 운동이 아니라 무릎 검사대가 될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습관은 무릎이 꺾이는 자세에서 버티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쪼그려 앉은 채로 손을 쓰거나 무릎 꿇고 청소하면서 조금만 더 하자는 식으로 버티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무릎은 눌릴수록 아프고 꺾일수록 망가지는 관절입니다. 무릎이 아프다는 건 이미 신호를 보낸 것이니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제가 진료했던 72세 여성분은 무릎 통증으로 병원을 오셨는데도 계속 방바닥에서 식사를 하셨습니다. 결국 연골 손상이 심해져 수술까지 고려해야 했죠. 그런데 입식 생활로 바꾸고 좌식 습관을 고친 뒤 3개월 만에 통증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자세 하나가 무릎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큽니다. 무릎은 한번 망가지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그러니 당장 오늘부터라도 자세를 바꾸는 연습을 시작해보세요. 의자에 앉는 것, 난간 잡고 계단 내려오기, 쪼그려 앉지 않기. 이 작은 습관들이 관절을 살리고 여러분의 움직임을 오래 지켜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흔한 실수, 통증이 있는데도 참고 계속 운동하는 습관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운동은 참는 게 아니라 내 몸의 소리를 듣는 일이라는 사실 함께 확인해 보세요. 운동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몸에 불편함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깨가 뻐근하거나 무릎이 쑤시거나 허리가 당기듯 아프기도 하죠. 그런데 많은 시니어 분들이 이런 통증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원래 운동은 조금 아픈 거야, 계속하면 나아지겠지라며 그냥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참는 습관이야말로 건강한 운동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입니다. 우선 운동 중에 발생하는 통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운동 후 약간의 뻐근함이나 근육통처럼 정상적인 반응으로 볼 수 있는 통증이고, 다른 하나는 관절 깊숙이 느껴지는 찌릿하거나 콕 찌르는 듯한 비정상적인 통증입니다. 문제는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한 채 그냥 참아버리는 겁니다. 특히 관절통은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이 동작은 나한테 부담이다, 지금은 쉬어야 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같은 운동을 반복하면 그 통증은 염증으로, 그리고 결국은 만성질환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가벼운 무릎 통증을 참고 걷기를 계속한 결과 연골이 점점 닳아 퇴행성 관절염이 악화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한 가지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70대 남성분이십니다. 걷기 운동을 꾸준히 해오셨고 평소에도 건강에 자신이 있던 분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무릎이 욱신거리기 시작했지만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며 그냥 걷기를 계속하셨어요. 결국 통증이 심해져 병원에 오셨을 때는 이미 연골 손상이 꽤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인상 깊었습니다. 내가 내 몸 말을 안 들었더니 몸이 나를 멈추게 하더군요. 몸은 아프면 말을 합니다. 시큰거리거나 욱신거리거나 뻐근하게 알려주죠.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귀 기울이는 것이 건강한 운동의 시작입니다. 운동은 참고 이겨내는 싸움이 아니라 내 몸과 대화하면서 조절하는 과정입니다. 조금 불편하다고 느껴지는 순간 잠깐 멈추고 동작을 줄이거나 스트레칭으로 바꾸는 게 정답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양쪽 비교입니다. 예를 들어 오른쪽 무릎만 아프거나 왼쪽 어깨만 찌릿하다면 이는 단순한 근육통이 아닌 관절의 이상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운동 후 하루 이틀이 지나도 통증이 줄어들지 않는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운동 전에는 반드시 준비 운동,
운동 중에는 호흡과 동작 조절, 그리고 운동 후에는 정리 운동과 함께 통증이 있는 부위를 점검하는 루틴을 들이세요. 운동 후 1시간, 다음 날 아침, 이틀 후 느낌까지 기록해보면 내 몸의 변화와 통증, 신호를 훨씬 더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 중 하나가 진통제를 먹고 운동하는 것입니다. 약으로 통증을 눌러놓고 운동을 계속하는 건 고장난 차를 억지로 몰고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은 더 큰 고장을 부르게 되죠. 약은 통증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감추는 것일 뿐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멈춤의 용기입니다. 운동을 멈추는 건 포기가 아닙니다. 내 몸을 보호하고 더 오래 운동하기 위한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그날의 운동을 건너뛴다고 건강이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하루의 휴식이 다음 주, 다음 달의 운동을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운동 중 또 하나의 잘못된 습관, 바로 운동 중 물을 안 마시거나 공복, 혹은 과식 직후에 운동하는 습관이 왜 위험한지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작은 실천 하나가 탈수와 혈당 불균형 같은 큰 문제를 막을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운동을 할 때 물 마시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많은 시니어 분들이 운동 중 물을 거의 마시지 않거나 마셔야 할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운동 전에 배가 부르면 안 된다는 말을 잘못 이해해서 공복에 운동하거나 반대로 과식을 하고 바로 운동하는 분들도 계시죠. 이런 습관들이 생각보다 우리 몸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먼저 운동 중 수분 섭취를 놓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의 몸은 운동 중에 땀을 통해 체온을 조절합니다. 이때 땀으로 수분뿐 아니라 전해질도 함께 빠져나가게 되는데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탈수 상태가 됩니다. 탈수가 오면 몸이 쉽게 피로해지고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생기기 쉬우며 심하면 혈압이 떨어지고 심장에 부담을 줄 수도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느끼는 감각 자체가 무뎌지기 때문에 안 갈증 나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하는 건 위험한 착각입니다. 갈증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건 이미 어느 정도 탈수가 진행되었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시니어일수록 갈증을 느끼기 전 정해진 시간마다 의식적으로 물을 마셔주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운동 전 1컵, 운동 중 20분마다 23모금, 운동 후 다시 1컵. 이것이 기본적인 수분 섭취 원칙입니다. 특히 고혈압 약이나 이뇨제를 복용 중인 분은 수분 손실이 더 빠르기 때문에 반드시 운동 중간중간 물을 챙기셔야 합니다. 차가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위에 부담도 덜하고 흡수도 빠릅니다. 그렇다면 공복이나 과식 후 운동은 왜 위험할까요? 공복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 혈당이 급격히 떨어져 어지럽거나 힘이 빠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이 있거나 아침 식사를 거른 상태에서 운동을 시작하면 저혈당 쇼크가 올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쓰러지는 경우가 실제로도 꽤 많습니다. 반대로 식사를 막 마친 직후, 특히 기름지고 양이 많은 식사를 한 뒤, 바로 운동을 하면 위에 혈류가 몰려야 할 타이밍에 운동으로 인해 혈류가 근육으로 분산되면서 소화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위경련, 복통, 소화불량, 메스꺼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특히 심장이 약한 분들은 이런 상태에서 운동하면 숨이 차고 가슴이 두근거리며 부담이 커집니다. 그래서 권장되는 시간은 이렇습니다. 식사를 했다면 최소 1시간 후, 특히 큰 식사를 했다면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 지난 후에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공복이라면 운동 30분 전에 바나나 반 개, 우유 1컵, 삶은 달걀 1개처럼 소화 잘 되는 간단한 간식을 섭취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제가 진료했던 75세 여성분은 아침마다 공복에 빠르게 걷기를 하셨는데 자주 어지럽고 힘이 빠지신다고 하셨어요. 알고 보니 아침을 전혀 드시지 않고 공복 상태에서 40분씩 걷고 계셨던 겁니다. 바나나 반 개만 드시고 나서 운동하시도록 바꿔드렸더니 어지럼증이 줄고 피로감도 크게 줄었다고 하셨어요. 운동은 단순히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몸에 맞는 조건을 갖춰야 효과를 내는 활동입니다. 물을 챙기고
적당한 식사 간격을 두고 몸 상태를 관찰하면서 운동하는 것이 진짜 건강한 습관입니다. 작은 실천 하나가 탈수와 혈당 불균형 같은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잘못된 운동 습관을 정리하면서 시니어 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핵심 수칙과 건강하게 운동을 지속하기 위한 현실적인 가이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오래가는 운동, 그 길을 함께 찾아드릴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함께 떠올려 볼까요? 운동은 우리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그 도구가 제대로 사용되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의 몸을 해치게 되는 아이러니가 발생합니다. 특히 시니어에게는 이 차이가 더욱 크죠. 운동은 약이다라는 말이 있지만 그 약이 되려면 바르게 복용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10가지에 가까운 잘못된 운동 습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운동 시작, 준비 운동 생략, 호흡을 참는 힘 운동, 젊을 때 기준으로 하는 무리한 운동, 운동 후 정리 생략, 무릎을 혹사시키는 자세, 통증을 무시하는 습관, 수분과 식사 관리를 하지 않는 운동까지. 이 모든 것들은 겉으로는 사소해 보여도 시니어 건강에는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래선 안 되라는 후회가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고치면 된다는 희망입니다. 운동은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지금 내 나이에서 내 체력에서 시작하면 그게 바로 가장 좋은 운동입니다. 늦은 시작이란 없습니다. 오늘 시작하면 그것이 가장 빠른 출발입니다. 그럼 이제 시니어가 건강하게 운동하기 위한 실천 수칙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준비 운동은 필수입니다. 간단한 스트레칭만으로도 관절을 보호하고 심장을 예열할 수 있습니다. 운동 전 510분, 내 몸과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둘째, 운동 강도는 내 기준으로 맞추세요. 젊을 때처럼, 남들처럼이 아니라 지금 내 몸이 허락하는 만큼만 하세요. 조금 부족하다 싶을 정도가 오래가는 비결입니다. 셋째, 호흡을 멈추지 마세요. 특히 힘을 주는 순간에 숨을 내쉬는 습관을 들이면 혈압 급상승을 막고 심장을 지킬 수 있습니다. 넷째, 통증은 경고입니다. 아프면 멈추고 무리하지 마세요. 진통제에 의존하거나 억지로 버티는 운동은 절대 건강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다섯째, 운동 후 정리 운동과 수분 섭취는 운동의 일부입니다. 끝나고 앉지 마시고 스트레칭과 천천히 걷기, 그리고 따뜻한 물 한 컵으로 운동을 마무리하세요. 여섯째, 식사 시간도 조절하세요. 공복 운동은 저혈당, 과식 후 운동은 소화불량과 심장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볍게 먹고 적당히 간격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일곱째, 자세와 환경을 바꾸세요. 무릎 꿇기, 쪼그려 앉기, 계단 오르내리기 등 관절에 부담을 주는 습관은 입식 생활로 바꾸는 것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씩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내 몸이 달라졌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숨이 덜 차고 무릎이 덜 아프고 다음날 아침이 더 개운해지는 그 변화 말이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습니다. 운동은 우리 몸을 고치는 기술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살아가는 몸을 보살피는 마음입니다. 서두르지 말고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내 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오늘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세요. 그게 가장 안전하고 가장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잘못된 습관을 바로잡고 내 몸에 맞는 운동을 찾아가는 이 과정 자체가 이미 건강을 향한 큰 걸음입니다. 그리고 그 걸음을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 정말 감사했습니다. 우리 모두 내일도 웃으며 움직일 수 있는 건강한 하루를 위해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함께 걸어가 봅시다. 고맙습니다.